이곳 성찬교회에서 최근 예수 무덤 주변 복원 작업 중에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이곳 지하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전통적인 무덤 아래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이는 과학계와 종교계 모두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역사신앙 그리고 고대 세계에 대한 오랜 통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돌과 시간의 층을 천천히 벗겨내면서 드러난 것은 노련한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먼 과거에 잊혀진 증거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불가사의한 무언가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무덤 아래에서 발견된 것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발견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과학자들은 예수의 전통적인 무덤 바닥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을 개방하기로 한 결정은 비밀스럽거나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단계는 엄격한 절차를 따랐고 관련 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구조 점검으로 여겨졌던 과정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대리석 바닥 아래에 숨겨진 밀봉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조사팀은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떤 공식 기록이나 역사적 사실 또는 통념적인 해석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은 처음 목격한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했고, 교회 당국은 신속히 접근을 제한했다. 복원 작업을 통해 수세기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층이 드러났는데 아마도 의도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 세필라 성당 관리자들은 수십 년 동안 무덤방 아래에서 대규모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이 구역은 성당 전체에서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리스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 교회는 모두 오랜 기간 유지해온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기초는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점검은 표면 유지 보수에만 국한되었고, 지금까지는 그 아래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구조 엔지니어들이 에디큘 주변의 대리석 바닥에서 미묘한 불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전통적인 매장지를 표시하는 작은 사당.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를 통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바닥 일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고, 조사관들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 평가 결과 바닥 일부가 약해진 매립재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전년에 걸친 재건축 보수 그리고 추가 구조물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지층이 압축된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무시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로 인해 교회 관계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당 내부에서는 사소한 변화조차도 여러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당국들은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 로마 가톨릭 관리청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도 총대주교는 마지못해 합의에 도달했다. 과학자들은 엄격한 감독하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었다. 각 교회는 무덤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하기 위해 자체 대표를 임명했다. 성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기술자들은 거의 침묵 속에서 작업했고, 수십 년 동안 외부인에게 폐쇄되었던 공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약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에디큘 소형 지붕과
가장 가까운 대리석 바닥 아래 부분만, 그것도 아주 짧고 엄격하게 통제된 시간 동안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현대과학연구팀 중 이 교회의 더 깊은 층을 연구한 팀은 지금까지 없었다. 연구팀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장비를 설치했다. 그들의 목표는 신성시대는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구조적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무덤 내부로 반입된 첫 번째 장비는 지표 투과 레이더였는데, 이 장비는 대리석 표면을 천천히 이동하며 아래 지층 깊숙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무덤 아래의 기반함은 매끄럽거나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지지된 기초의 모습과는 다른 불규칙한 융기와 함몰부를 보였습니다. 초기 측정 결과에서는 공동의 존재 가능성까지 시사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손대지 않은 듯 보이는 작은 빈 공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바닥 아래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했습니다. 미세고고학 전문가들은 심층 조사가 승인될 경우를 대비해 조용히 도구를 준비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대리석을 들어 올린 후에는 느슨한 퇴적물이나 먼지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가루 흙 또는 광물 잔류물의 흔적은 신전 아래 가장 오래된 지층에 대한 드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대리석판이 마침내 들어 올려졌을 때 연구팀은 과거 보수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세필라 성당은 수세기에 걸쳐 수없이 보강되고 개조되었기 때문에 현대식 모르타르나 건축 폐기물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대리석 아래에는 최근의 보수층이 전혀 없었다. 그 아래에는 단단하게 다져진 고대의 흙이 있었는데 전혀 훼손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흙층은 밀도가 높고 경계가 뚜렷했으며 이전에 어떤 복원 작업도 거치지 않은 듯 했다. 연구원들은 이것이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교회가 그 위에 여러 번 재건축되면서 원래의 표면이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보수구역을 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장소에 가장 오래된 과거 예루살렘에 묻혀있던 역사에 숨겨진 기록 보관소를 직접 엿볼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한 것이었다. 팀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새롭게 드러난 지층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보수 작업의 흔적들이 뒤섞여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보존된 역사의 페이지처럼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맨 위층은 익숙한 것으로 이전 복원 작업에서 사용된 20세기 수평 조절용 모르타르였습니다.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이 건물은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오랜 노력을 반영했다. 그 아래에는 4세기 비잔틴 시대의 포장석 조각들이 있었는데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진행된 재건축 당시 깔린 돌이었다. 이는 중세교회가 세워지기 수 세기 전에 이미 이곳에 조직적인 성소가 존재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훨씬 더 오래된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2세기 로마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단단하게 다져진 잔해로 일반적으로 하드리엔스 황제가 이 자리에 이교 신전을 건설하려 했던 시도와 연관됩니다. 집안은 촘촘하고 균일하게 다져져 있었는데 이는 이전 구조물들이 로마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탄화되었음을 시사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역사 기록과 일치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아래에 있었다. 로마 시대의 매립층이었다. 토양은 갑자기 건설 폐기물에서 누가 봐도 채석장 자재로 바뀌었다. 미세한 석회석 가루 돌조각 그리고 단단하게 뭉쳐진 퇴적물이 나타났다. 활발한 석재 가공 활동이 있었던 곳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지층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들은
서기 70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 지역이 1세기경에 차해석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지표 특과 레이더 GPR 조사 결과 이 발견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지하 탐사를 통해 예루살렘 곳곳에서 발견되는 채석장 흔적과 일치하는 경사진 지형이 드러났다. 지질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형이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라 의도적인 석재, 채굴의 결과라는 데 동의했다. 처음으로 교회 아래 땅의 모습이 고대 예루살렘의 산업 경관으로 드러났는데 그곳은 거대한 석회암 블록을 손으로 깎고 운반하던 곳이었다. 토양화학 분석은 연대 측정 결과를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각 지층은 혼합 흔적 없이 고유한 광물 및 유기물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적지가 오랜 시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각 지층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이 발견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레이더로 드러난 경계가 1세기 예루살렘 도시 경계의 복원도와 매우 유사했던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고대 문헌에 기록된 대로 매장지가 원래 도시 성벽 밖에 있었다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비록 논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발견은 전체 조사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요 지층들의 지도가 완성되자 고고학자들은 로마 파괴층 아래의 토양에 집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돌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치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땅속에 묻힌 정원 흙이었습니다. 다음 지층에 도달했을 때 연구팀은 더 많은 채석장 먼지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채석장 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영양분이 풍부한 흙이었습니다. 그 색깔과 질감은 위쪽의 암석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는 곧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토양은 차해석장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꽃가루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 야생종이 아닌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꽃가루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세기 예루살렘의 가정정원에서 흔히 재배되던 작물이었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무덤 근처에 정원이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배 식물의 꽃가루가 발견된 것은 이 지역이 버려진 작업장이 아니라 당시 가꾸어지던 정원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아래의 안반이 드러나자 나타났습니다. 안반에 직접 새겨진 제한 얕은 화단들은 의도적으로 정돈된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가장자리는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분석 결과 이러한 배치는 1세기 유대인 무덤 근처에서 흔히 발견되는 작은 정원과 유사하며 가족들이 방문 시 식물을 가꾸던 공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토양 분석 결과 경작된 정원이 드러났고 조각된 화단은 의도적으로 관리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은 공공부지나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된 매장지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 당시 이곳에 정원이 있었다면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다음 층에서 그 답이 나왔다. 정원 아래에는 무덤 벤치가 있었다. 처음 드러난 표면은 평평하고 매끄러웠으며 분명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것이었다. 자연 안반이나 채석의 거친 흔적이 아니었다. 조각된 선반이었다. 빛이 비추는 순간 여러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차렸다. 예루살렘 전역의 1세기 유대인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매장 벤치였다. 그 시대의 매장 벤치는 매우 특정한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후시신은 세척 준비 기름과 향신료를 바르기 위해 벤치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 벤치는 그러한 관습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높이 모양 제작 솜씨 모두 같은 시대에 잘 알려진 유물들과 일치했습니다. 후대에 덧붙여진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벤치는 무덤의 초기 단계에 속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굴이 확장됨에 따라 첫 번째 벤치 옆에서 두 번째 벤치가 그리고 세 번째 벤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세 벤치 모두 동일한 끌 자국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숙련된 석공의 솜씨가 분명하며 서둘러 만든 것이거나 후대에 수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일관성은 이 방이 처음부터 개인 매장지가 아니라 가족 무덤으로 계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때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드러났다. 동쪽 벽을 따라 쌓인 잔해를 치우자 좁고 수직으로 뻗은 구멍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헐거운 돌을 제거하고 나니 그 용도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시신을 벤치에 올려 초기 준비를 마친 후 안치했을 안반 깊숙이 파낸 긴 매장용 감실이었다. 두 개의 벤치와 덮개가 모두 존재했으므로 이것은 무작위로 또는 미완성된 암석 조각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매장 시스템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정교한 솜씨가 그 결론을 뒷받침했다. 벤치와 감실에 남은 끌 자국은 1세기 조각 기법과 일치하며 숙련된 장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의도적인 타격을 보여준다. 보존 전문가들은 중세시대의 개조나 후대의 간섭 흔적을 꼼꼼히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돌 표면은 원래 모습 그대로였고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다. 서쪽 벽에는 네 번째 벽감 조각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조각은 중간쯤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갑작스러운 중단, 아마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긴급한 매장으로 인한 중단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직 이론에 불과하지만 미완성된 벽감은 압박 속에서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무덤 전체가 드러났을 때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위쪽 정원은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능했던 1세기 매장 단지의 일부였습니다. 그 구조는 초기 역사 기록에 묘사된 내용과 매우 유사하여 발굴팀이 유적지의 가장 중요한 층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 내부에서 다음에 발견한 것은 발굴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마포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결코 남아있어서는 안 될 재료였다. 벤치와 바닥의 기록 작업이 완료되자 연구팀은 방바닥과 돌에 새겨진 좁은 틈새로 초점을 옮겼다. 무덤이 수세기 후에 건축물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물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미세 샘플링 도구를 극도로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첫 번째 단서는 두 벤치 사이의 얇은 홈을 미세 추출 튜브로 조심스럽게 진공 청소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돌 깊숙이 박혀있던 것은 미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섬유 다발이었는데 일반적인 먼지나 파편과는 달랐습니다. 이 섬유들을 밀폐 용기에 옮겨 담자 식물 입자나 환경 잔류물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섬유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었고 추출 튜브에도 달라붙어 마치 직조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고배율로 분석한 결과 섬유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인 뚜렷한 직조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섬유들의 꼬인 구조는 고대 아마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포는 섬세하고 일반적으로 특히 개방된 환경이나 교란된 환경에서는 빠르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실험실에서 미량의 흔적이라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팀은 모든 장비를 재점검했지만 모두 깨끗한 상태였다. 추가 샘플은 실험대 가장자리에서 채취했다. 두 곳에서 더 많은 섬유가 발견되었는데 크기와 구조가 처음 채취한 샘플과 일치했으며
다시 한번 직조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그 물질이 너무나 일관성이 있어서 우연히 묻었거나 외부에서 침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어떤 직물이 한때 이 돌 표면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 섬유들이 매장용 아마포라면 그 벤치들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그것들은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 샘플은 더욱 설득력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그 안에는 현대 물질이 아닌 기름과 일치하는 미세한 잔류물이 박혀 있었는데, 이는 고대 매장 연고의 분해 패턴과 일치하는 화학적 흔적이었다. 연구진은 결과가 아직 예비 단계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는 향기로운 기름의 적신 아마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1세기 유대인 매장 풍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벤치들이 실제 매장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충격은 컸습니다. 벤치는 이미 무덤 자체가 진짜임을 입증했고, 무덤 구조가 1세기 매장 양식을 따랐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포 섬유는 연구를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이 돌 위에 실제 사람의 시신이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처음으로 이 증거는 단순히 전통이나 건축 양식뿐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가리켰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후 연구팀은 더욱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깨지기 쉬운 직물 조각들이 남아있다면, 특히 레이더 스캔으로 이미 확인된 무덤 아래 밀봉된 공간에는 더 깊은 곳에 생물학적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무덤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세기 벤치와 아마포 흔적도 중요했지만 예수의 매장지로 여겨져 온 석회암 석판 아래에서 발견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전문가들은 단단한 안반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은 아무런 특이한 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슬래브 바로 아래에는 깨끗한 직사각형 모양의 빈 공간이 있었다. 가장자리는 날카롭게 구분되었고 깊이도 균일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밀봉된 것처럼 보였다. 팀은 간섭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스캔을 다시 실행했다. 그러자 그 모양이 더욱 선명하게 다시 나타났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크기는 작은 방의 크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 기록이나 지도에도 그러한 공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공간이 존재했다면 거의 2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석판 자체는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팀은 가능한 한 가장 작은 접근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돌기둥을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틈에 좁은 구멍이 있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 초소형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밀어 넣었다. 처음에는 화면에 어둠만 보였다. 그러다 이미지가 선명해지더니 안쪽에 무언가가 나타나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방은 아무런 손대지도 않은 상태였다. 바닥에는 고운 먼지가 덮여 있었고 벽에는 후대의 보수나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내부의 어떤 것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카메라가 중앙으로 이동하자 평평한 석회암 벤치가 시야에 들어왔다. 벤치 표면에는 1세기 매장 준비에 사용되었던 단순한 선들이 새겨져 있었다. 후대의 기독교 상징이 아니라 초기 유대인 매장 전통과 일치하는 표시였다. 벤치의 가장자리는 마모되어 매끄러워지기보다는 날카로운데, 이는 묘실이 봉인되기 직전에 잠깐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좁은 틈을 통해 연구팀은 진공 튜브를 이용해 미세한 시료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이후 실험실 검사 결과 고대 아마포와 일치하는 미세 섬유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위쪽 무덤 벤치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였지만 여기서는 훼손되지 않은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 증거가 아마포에 쌓인 시신이 돌 위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론은 신중했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근처에 있는 희잡 낳은 작은 조각된 감실은 1세기 매장 준비 공간과 일치했으며 마치 물건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희미한 변색이 나타났습니다. 벽에 쌓인 광물 침전물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분석 결과 이 침전물들은 이후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전혀 없는 완전히 밀폐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이 방은 1세기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 발견은 연구팀을 분열시켰다. 일부는 이 방이 예수의 매장지에 대한 초기 기록과 일치한다고 믿었다. 다른 일부는 증거가 아직 결정적이지 않다고 경고했다. 소식이 퍼지면서 평온은 순식간에 갈등으로 바뀌었다. 과학자, 종교당국,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모두 접근을 요구하면서 통제와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석실이 복음서와의 연관성을 확증하지 않더라도 1세기 엘리트층의 매장지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종교 관계자들은 오해를 우려하여 엄격한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부 초기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 증거가 오랫동안 묵살되었던 고대 전통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재료과학자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방의 광물 표면층은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며 아무런 교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 공간이 거의 이 광년년 동안 밀봉된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